요즘 새 실손이 훨씬 싸다는 말을 듣고 갈아탈까 고민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선택, 어떤 분께는 매달 돈을 아끼는 길이겠지만 어떤 분께는 병원 갈 때마다 후회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선택인데 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까요? 얼마 전에 상담하신 두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병원을 거의 안 가는 분이었는데 보험료만 매달 나가는 게 아까워서 새 실손보험으로 갈아탔습니다. 정말 잘한 선택이었죠. 다른 한 분은요, 허리 때문에 도스 치료를 꾸준히 받는 분이었는데 싸다는 말만 듣고 똑같이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도스 치료비를 청구하려다가 그게 새 실손보험에서는 보장이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걸 그제서야 아셨던 거죠. 같은 갈아타기인데 한 분은 이득, 한 분은 손해였죠. 오늘 왜 그런 이유가 생기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손보험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새로 나온 5세대 실손이 30%나 싸다던데 당연히 갈아타는 게 이득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험료가 싸졌다는 건 바꿔 말하면 보장에서 뭔가가 빠졌다는 뜻이죠. 세상에 그냥 싸지는 상품은 없습니다. 저렴해진 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그 빠진 부분이 나한테 상관이 없는 거라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고 나한테 꼭 필요한 거라면 갈아타는 순간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실손은 싸다, 비싸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느냐로 판단해야 합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내가 갈아타야 할 사람인지 그냥 두는 게 나은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 챙겨가셔도 매달 보험료를 아끼거나 반대로 병원비 폭탄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과 연금 재무 설계를 돕고 있는 머니트렌드 보험의 신입니다. 이 채널은 상품을 팔지 않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립니다. 특정 상품의 이름을 대면서 이거 사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건 이렇게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은 저 혼자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실제로 오늘 이 실손편도 5세대가 나왔는데 갈아타야 합니까? 라는 댓글이 많이 달려서 제가 만들게 됐고요. 그러니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시고 댓글과 여러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내는 돈은 두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급여 항목, 건강보험공단이 대부분 대신 내주는 부분이죠. 감기 진료, 기본 검사 같은 일반적인 치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른 하나는 비급여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돼서 내가 전액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도수 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 같은 고가 치료가 여기 들어가고요. 실손보험은 이 중에서 내가 실제로 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이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비급여입니다. 급여는 어차피 건강보험이 많이 내주니까 부담이 크지 않은데요. 문제는 비급여죠. 전액 내가 내야 될 돈이니까요. 그래서 실손보험의 진짜 중요한 점은 비급여를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보장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번 5세대 개편이 바로 이 비급여를 크게 손봤는데요. 여기까지 이해하고 가시면 나머지는 쉽습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중증은 지키고 경증은 줄였다. 먼저 중증 질환,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같은 큰 병의 비급여 보장은 기존 4세대 수준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큰 병에 대한 보장은 5세대에서도 여전히 든든합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문제는 비중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치료입니다.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이 30%에서 50%로 올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비급여 치료비가 10만 원 나왔을 때 예전에는 3만 원 정도만 내면 됐는데 5세대에서는 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도수 치료, 체해 충격파, 비급여 주사 같은 항목은 5세대에서 기본 보장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판단이 나옵니다. 허리, 어깨 때문에 도수 치료를 꾸준히 받으신다. 비급여 주사를 자주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 5세대로 갈아타면 그 보장이 사라지거나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죠. 기존 실손을 유지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반대로 병원을 1년에 몇 번 안 간다. 큰 병 대비만 되면 된다. 이런 분들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우니까 5세대로 갈아타면 고정비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지난 1년 동안 병원비로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에 돈을 얼마나 쓰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고요. 그게 판단의 8R입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갈아탈지 말지 고민하기 전에 내가 지금 몇 세대 실손을 갖고 있는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이걸 모르고 갈아타면 멀쩡한 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각 세대는 이렇게 나뉘는데요. 2017년 3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2세대 실손은 자기 부담이 적어서 보장이 아주 두텁습니다. 대신 보험료가 비싸죠. 그 뒤에 3세대, 4세대를 거치면서 보험료는 점점 싸지고 자기 부담금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2026년 5월에 나온 5세대는 보험료가 가장 싸지만 비중증 보장이 가장 얕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1, 2세대의 실손을 갖고 계신 분은 갈아타기 전에 정말 신중하셔야 하고요. 이 오래된 실손은 지금 기준으로는 다시 못 만드는 조건입니다. 보장이 아주 좋거든요. 보험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덜컥 해지하고 5세대로 갈아탔다가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 예전 실손이 훨씬 나았다 하고 후회하셔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해지한 옛날 실손은 다시 가입이 안 됩니다. 문이 닫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 2세대 가입자분들께는 보험료가 부담되면 보장을 조금 덜어내는 방법은 없는지부터 찾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2026년 11월부터 1, 2세대 가입자를 위한 선택형 할인 특약이라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존 실손을 유지하면서 잘 안 쓰는 일부 보장만 빼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겠죠. 세 번째 기준입니다. 갈아타기를 결정하셨다면 반드시 피해야 될 세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입니다. 새 실손 가입이 확정되기 전에 지금 있는 실손을 먼저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새로 신청했는데 건강 문제로 가입이 거절된다면 그 사이에 무보험 상태가 됩니다. 반드시 새 것 승인부터 확인하고 옛 것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함정입니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거나 최근에 병력이 있으신 분은 새 실손 가입 자체가 거절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에는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고 느긋하게 생각하시다가 막상 아프고 나면 갈아타고 싶어도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요. 지금 보험료가 싸다는 것만 보면 안 되고요. 실손은 갱신형이라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오릅니다. 지금 당장 싼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오를 구조인지를 함께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피하셔도 갈아타기의 실패는 거의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건강할 때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프고 나면 늦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기준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판단은 결국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내 실손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 보험 찾아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무료 조회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같은 간편 인증으로도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확인하시고요. 첫째,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가입 시기를 보면 대충 나옵니다. 두 번째,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같은 비급여 특약이 지금 어떻게 들어있는지, 세 번째, 실손을 2개 이상 중복으로 갖고 있지는 않은지, 특히 세 번째요. 실손을 2개 갖고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은데요. 그런데 실손은 2개가 있어도 내가 낸 병원비를 넘어서 2배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한쪽 보험료는 그냥 버리는 거죠. 모든 판단은 내 보험을 꺼내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자, 오늘 내용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 5세대는 중증은 지키고 경증은 줄였다. 병원 자주 가면 유지, 거의 안 가면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세대, 2세대의 실손은 함부로 버리지 마시고요. 한번 해지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갈아탈 때에는 새 것 승인부터 확인하고 건강할 때 움직이시고요. 아프면 늦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요. 그래서 저는 갈아타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자, 이거 결국에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다만 기준이 있다면 단순합니다. 지난 1년간 병원비로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에 많은 돈을 쓰셨다면 유지 쪽에 있고, 거의 안 쓰셨다면 전환 쪽을 먼저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 2세대면 갈아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한번 상담을 해 보십시오. 정리할게요. 실손보험은 싸다 비싸다로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병원을 얼마나 갔는지, 내가 몇 세대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건강한지, 이 세 가지에 맞춰 판단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똑같이 값싸진 실손인데 누구에게는 이득이고 누구에게는 손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기준을 바로 잡아드리는 것, 그게
저희 머니트렌드가 하는 일입니다. 보험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5세대 실손도 올해 바뀌었고 11월에는 또 새 제도가 시행됩니다. 구독과 알림을 눌러주시면 바뀔 때마다 가장 먼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은 제가 혼자 만드는 채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보험의 신에서는 저렴하면서도 확실한 보장을 받는 상품 고르는 법을 무료 이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5세대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지, 1, 2세대를 유지하는 게 나은지 헷갈리는 분들 많을 건데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주겠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보험의 신 네이버 카페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질문 게시판에 상황을 남겨주시면 지금 세대 확인부터 전환 유불리 판단까지 저희 보험의 신에서 직접 확인하고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쌓일수록 이 채널은 더욱 단단해질 겁니다. 언제든지 질문과 조언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머니트렌드 보험의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